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컨텍스트 펀더멘털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컨텍스트 어네터미 이해하기, 컨텍스트의 5가지 구성 요소, 어텐션 버지트 제약, 아브저베이션 매스킹 기법,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 원칙, 레이지 로딩 패턴, 퀄러티 오버 퀀터티, 컨텍스트 예산 할당 가이드,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 그리고 도구 정의 최적화까지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컨텍스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원어 모델이 추론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집합입니다. 마치 시험을 볼 때 책상 위에 펼쳐놓은 모든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부터 도구 출력까지 모델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컨텍스트에 해당합니다. 결국 컨텍스트가 에이전트의 시야 범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수험생은 오직 책상 위에 있는 자료만 참고할 수 있듯이 AI 모델도 컨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어네터미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시스템 프롬프트는 에이전트의 정체성과 핵심 규칙을 정의합니다. 도구 정의는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을 명시합니다. 메시지 히스토리는 사용자와의 대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컨텍스트를 딕셔너리로 구조화한 예시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XML 태그로 구분된 섹션들이 있습니다. This casual information에는 당신은 파이썬 전문가입니다라는 역할 정보가 담겨 있고 ISLTS에는 타입 힌트를 포함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툴즈 배열에는 서치 데이터베이스와 리드 파일 같은 사용 가능한 도구들이 정의되어 있고 메시지주에는 사용자의 대화 기록이 저장됩니다. 컨텍스트는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시스템 프롬프트로 에이전트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둘째, 도구 정의로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명시합니다. 셋째, 검색된 문서로 RAG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져온 도메인 지식입니다. 넷째, 메시지 히스토리로 대화 기록이 담깁니다. 다섯째, 도구 출력으로 파일 내용, 검색 결과, API 응답 등이 쌓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컨텍스트 전체를 구성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추상화 수준입니다. 너무 세부적인 지시는 취약하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환율이 바뀌거나 새로운 케이스가 추가되면 프롬프트 전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추상적인 지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가격 문의에 대응하라보다는 가격 문의 시 닥스 프라이싱 MD를 참조하고 위치에 따른 조정을 적용하라가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 예시와 휴리스틱 기반 지침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것이 바로 컨텍스트 엔저니링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어텐션 버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텐션 버지트는 원어 모델이 컨텍스트 내 토큰들 간의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한정된 용량입니다. 언어 모델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토큰들을 처리하는데 n개의 토큰이 있으면 n 곱하기 n, 즉 n의 제곱개의 관계를 계산해야 합니다. 토큰이 1000개면 100만 개의 관계를, 10,000개면 1억 개의 관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의 작업 기억에 한계가 있듯이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 코드는 실제 에이전트 세션에서의 컨텍스트 사용 비율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시스템 프롬프트는 5%, 도구 정의는 3%, 메시지 히스토리는 8%에 불과합니다. 반면 도구 출력인 툴아웃스포츠는 무려 83.9%를 차지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이 비율을 출력하면 도구 출력 비율 83.9%라고 나옵니다. 에이전트의 눈이 되는 관찰 결과가 컨텍스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도구 출력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할 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파일을 읽으면 그 내용이 컨텍스트에 들어가고, 검색을 하면 결과가 들어가고, API를 호출하면 응답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런 관찰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컨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결정과 관련 없는 정보도 계속 남아있어서 어텐션 버지트를 소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입니다. 긴 도구 출력을 압축된 참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관찰 생략됨, 전체 내용은 레퍼런스 123에 저장됨처럼 처리하면 토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보존 전략을 적용해서 현재 작업에 관련된 결과만 컨텍스트에 남기고 오래된 정보는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정보를 필요할 때만 로드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 목록만 보고 있다가 필요한 책만 대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문서를 미리 컨텍스트에 넣는 것은 도서관의 모든 책을 책상 위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킬의 이름과 간단한 설명인 메타데이터만 로드하고 실제로 활성화될 때 전체 내용을 로드합니다. 이렇게 저스트 인 타임으로 정보에 접근합니다. 이 코드는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를 구현한 예시입니다. 로드 스킬 프로그레시브리 함수를 보면 3단계로 진행됩니다. 스테프 1에서 로드 올 스킬 메타데이터를 호출해서 모든 스킬의 메타데이터만 가져옵니다. 이건 가볍습니다. 스테프 2에서 리스트 컴프리엔션을 사용해 스킬 매치즈 태스크 함수로 현재 작업에 맞는 스킬만 필터링합니다. 스테프 3에서 MSFLS를 3으로 제한하고 선택된 스킬의 전체 내용만 로드 스킬 컨텐트로 로드해서 인젝트 인투 컨텍스트로 주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컨텍스트 용량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레이지 로딩 패턴도 중요합니다. 파일 경로만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get 메서드가 호출될 때 처음으로 파일을 읽습니다. 한번 읽으면 캐시에 두어 중복 읽기를 방지합니다. 이 패턴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필요 시점까지 로딩을 지연시킵니다. 둘째, 메모리와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셋째, 미리 로드하면 정보가 오래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 로드하면 항상 최신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퀄리티 오버 퀀터티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모델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100만 토큰이라서 다 넣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창문이 있다고 방 안의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가능한 가장 작은 고신호 토큰 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영어로 더 스몰러스트 파서벨 세트 오브 하이 시그널 토컨즈입니다. 실제로 토큰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처리 비용은 100배나 절감됩니다. 신호대의 잡음 비율이 핵심입니다. 이 코드는 두 가지 컨텍스트 전략을 비교합니다. 스트래터지 A는 양중심 전략으로 10만 토큰을 사용하지만 시그널 레이시오가 0.10으로 10%만 유용한 정보입니다. 정확도는 72%입니다. 반면 스트래터지 B는 질 중심 전략으로 1만 토큰만 사용하지만 시그널 레이시오가 0.85로 85%가 유용한 정보입니다. 정확도는 91%로 오히려 더 높습니다. 토큰은 10분의 1인데 정확도는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퀄리티 오버 퀀터티의 핵심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에서 고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도란 지시의 추상화 수준을 의미합니다.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낮게 날면 산이나 건물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수를 하드코딩한 경직된 로직입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날면 목적지가 안 보입니다. 도움이 되게 다파라처럼 모호한 지침입니다. 최적의 고도는 명확한 단계와 실행 유연성을 모두 제공하는 휴리스틱 기반 지침입니다. XML 태그로 섹션을 구분하면 에이전트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구조화할 때는 섹션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Physical Information에는 배경 정보를, IFRS에는 지시사항을, 키워드에는 도구 사용 가이드를, OOD에는 출력 형식을 담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섹션 경계가 명확해지고 나중에 프로그래밍적으로 파싱하기 쉽고 에이전트가 어떤 섹션을 참조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구 정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는 도구 설명을 보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설명이 빈약하면 추측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도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좋은 도구 설명은 무엇을 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어떤 결과를 반환하는지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에지 케이스 처리 방법도 포함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용 시점 시나리오를 제공하면 에이전트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강한 도구 설명의 예시입니다. 스트롱 툴 딕셔너리를 보면 네임은 서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디스크리프션에는 먼저 이 도구가 아이디 또는 이메일로 고객 정보를 조회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 시점 섹션에서는 특정 고객의 세부 정보가 필요할 때 고객 식별자가 제공된 경우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반환값으로 기본 정보, 주문 이력, 티켓 수를 알려주고 에러 처리도 찾지 못하면 널, 연결 불가 시 에러라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언제 사용하고 무엇을 반환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원칙입니다.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사람 엔지니어가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 에이전트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치 커스터머즈, 파인드 유저즈, 게트 클라이언츠 세 도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세 도구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도구가 여러 개 있으면 에이전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구분이 불가능하면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혼란이 줄어들면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오늘 컨텍스트 펀더멘털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컨텍스트가 에이전트의 시야 범위라는 것, 어텐션 버지트의 제약,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와 퀄리티 오버 퀀터티 원칙,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와 도구 정의 최적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AI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